유튜브를 태어나서 처음 해본 학생의 7월 7일 첫 영상 조회수입니다. 여기서 3주 뒤 이 학생은 두가 들렸습니다. 영상 만드는 방법을 수강을 통해 처음부터 제대로 배웠고 저희 게임 유튜브 법칙 코치인 대토리님에게 컨설팅을 받아 본인 채널에 맞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올린 영상이 이겁니다. 배우고 나서 올린 첫 영상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 7일 동안 올린 영상이 5개입니다. 35만, 18만 정도. 지금은 올리는 영상마다 평균 10만 이상 조회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1300에서 15만. 사람이 바뀐 게 아닙니다. 같은 학생이고 같은 게임이에요. 장비를 새로 산 것도 구독자 조회수를 산 것도 아닙니다. 3주 사이에 바뀐 건 딱 하나. 영상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예요.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배웠고 그럼 내 채널에서 뭘 먼저 고쳐야 하는가를 잡았습니다. 이 둘은 역할이 다릅니다. 방법을 모르면 뭘 고쳐야 할지 판단 자체가 안 되고 방법만 알고 내 채널에 못 맞추면 남의 성공 공식을 내 채널에 그대로 끼얹기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 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짧게 소개드리면 전 유튜브 9년 차이고 제 30만 채널을 포함해 50개가 넘는 게임 채널의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45일 10만 맞추, 3개월 10만 고심 루제이 등 제가 직접 채널 감독을 맡았거나 수강생 및 컨설팅으로 제가 성장에 기여한 채널들입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저 수강생의 채널 관리자로서 7일을 옆에서 전부 지켜본 사람으로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직접 열어서 저 영상들이 왜 터졌는지 지표와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건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구독자도 경험도 없는 소규모 게임 채널이 7일 만에 이렇게 떡상할 수 있는 성장법. 순서는 지표, 소재, 훅, 구조, 참여 이렇게 5개입니다. 뒤로 갈수록 중요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회수는 실력이 아니라 곱셈입니다. 제작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판단 기준부터 잡고 가야 합니다. 잘 만든 영상을 실패로 분류하고 반대로 잘못된 걸 정답이라고 믿게 되거든요. 조회수는 이렇게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회수 잠재력 곱하기 반응률.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조회수 잠재력은 이 소재가 최대 몇 명에게 닿을 수 있냐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애초에 그 소재에 관심 있는 사람이 1만 명 뿐이라면 1만이 천장입니다. 반응률은 그중 좋아요와 구독을 누른 비율이고요. 여기서 대부분이 실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반응률만 붙잡고 삽니다. 편집을 더 화려하게, 자막도 예쁘게. 그런데 잠재력이 1만인 소재에 아무리 편집을 예쁘게 얹어도 10만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학생 케이스가 정확히 이겁니다. 3주 만에 편집실을 100배가 됐을까요? 아닐 겁니다. 닿을 수 있는 사람 수 자체가 더 많게 다른 소재로 갈아탄 겁니다. 7월 17일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비밀기지 관련 영상입니다. 마크를 해본 사람이라면 전부 잠재 시청자입니다. 규칙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컨텐츠 시청층의 크기도 넓습니다.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잠재력을 먼저 키우고 그 다음에 반응률을 올리는 거. 이 순서가 뒤집히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장에 막힐 수 있습니다. 기준이 잡히셨으면 이제 잠재력을 키우는 방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소재, 즉 컨텐츠.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쓰는 말로 잠재력을 키우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만한 거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이게 함정일 수 있습니다. 모두를 노린 콘텐츠는 아무한테도 안 꽂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준은 3개입니다. 하나씩 드릴게요. 첫 번째, 페르소나. 한 사람으로 좁히기. 페르소나는 내 영상을 볼 사람을 딱 한 명으로 못 박아 놓는 것입니다. 나이, 하는 게임 등. 왜 좁혀야 할까요? 알고리즘이 확산시키는 방식 때문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먼저 소수에게 시범적으로 노출하고 그 반응을 보고 더 넓히 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만나는 그 소수에게 얼마나 정확히 꽂히느냐가 흑산을 가르는 겁니다. 여기서 타기 싫다면 반응도 흐릿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이 영상을 다음에 누구한테 보여줘야 할지 판단할 근거를 얻지 못합니다. 반대로 한 종류의 사람에게 강하게 꽂으면 알고리즘은 이런 취향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이구나 라고 분류하고 같은 취향의 사람들에게 계속 밀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좁히는 건 시장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에게 확실한 신호를 주는 작업입니다. 추상적이시죠?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의 게임을 확실하게 정해서 그 게임만을 진행하며 알고리즘에게 나는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거기서 다시 상황극을 할지 도전하는 컨텐츠를 할지 정보성 컨텐츠를 할지 한번 좁히는 겁니다. 그럼 알고리즘은 이 채널은 마인크래프트를 하는데 상황극을 하는 채널이구나 라고 인식하여 마크, 상황극 이 두 가지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계속 영상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크를 하는데 상황극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다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게임 여러 가지 하고 또 컨텐츠도 여러 가지 하고 이렇게 타겟을 넓히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성공한 채널들이 존재하는데 그건 예외의 채널들이고요. 여기서는 보편적으로 성공하는 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다리. 시청자 다리는 시청자가 이미 서 있는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에서 시작하지 말고 이 사람이 이미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왜 다리를 놓아야 할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 이해 비용이 사라집니다. 사람은 낯선 걸 만나면 이해하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여기에 그 에너지를 쓰기 싫어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미 아는 것에서 출발하면 그 에너지가 통째로 절약되고 남은 에너지가 전부 새로운 부분을 즐기는 데 쓰입니다. 둘, 수요가 이미 증명돼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포맷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데이터가 이미 쌓인 상태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검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 컨텐츠는 통할지 안 통할지 도박이지만 검증된 포맷 위에 새로운 걸 얹으면 실패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24만 영상이 딱 이렇습니다. 지금 다이아몬드 1개 받으실래요? 아니면 다음 사람한테 2개로 넘기실래요? 자, 어디서 많이 보셨죠? 미스터비스트님 챌린지 형식을 마인크래프트로 가져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첫 3초에 이거 자주 보던 거네? 라고 알아챕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자리에서 출발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사람은
좀비로, 그 다음 사람도 몬스터로 이렇게 새로운 걸 얹었습니다. 아는 것 위에 새로운 걸 올리는 것, 이것이 시청자 다리입니다. 세 번째, 5학년도 아는 말로. 이건 제가 수백 개, 정말 수천 개의 쇼츠를 뜯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터지는 영상은 말이 정말 쉽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쇼츠는 승패가 거의 초 단위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 1초가 그대로 이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게임 채널의 주 시청층은 10대인 경우가 많은데 이 나이 때는 어려운 단어를 만나면 대묻지 않고 찾지 않고 그냥 넘깁니다. 영상 광고들이 언어가 초등학생 수준으로 쓰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쉬운 말은 수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닿을 수 있는 사람을 넓히는 기술입니다. 어려운 말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잠재 시청자는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 아니면 그 이하로 만들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 다시 보시면 저기요, 지금 다이아몬드 한 개 받으실래요? 아니면 다음 사람한테 2개로 넘기실래요? 어려운 말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이런 게임을 하겠구나 이해가 됩니다. 자, 게임별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대입하는지 정말 짧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로블록스, 페르소나 한 사람을 정해야겠죠? 그 한 사람은 10대 초반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또래가 쓰는 유행어와 말투로 가세요. 톤을 높여주세요. 어른 말투가 섞이는 순간 높은 확률로 시청을 이탈합니다. 다음 시청자 다리, 공감대. 지금 그 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을 시작하세요. 로블록스 특히 유형이 더 빨리 도니까 더 민감하게 게임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쉬운 말, DPS, KDA, 딜링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정말 쉽게 가야 합니다. 마인크래프트, 페르소나 한 사람은 10대 중후반에서 20대까지 전 타겟에서 범위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뭘 보고 싶은지로 나눕니다. 신기한 거 보고 싶은 사람, 웃긴 거 보고 싶은 사람, 잘하는 거 보고 싶은 사람, 이 셋 중에 내가 누구부터 잡을지 정하세요. 만약 셋을 한 영상에 넣는다? 정말 아무한테도 안 꽂힙니다. 다음 시청자 다리, 공감대. 이건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비밀기지, 제일 슬픈 숨바꼭질. 단어가 쉽죠? 이렇게 게임 밖에서도 다 아는 요소를 엮으면 다리가 저절로 놓입니다. 레드스톤, 엔더드래곤처럼 그 게임을 조금 즐겨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은 넣지 마세요. 세 번째, 쉬운 말. 마크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 이를 다루는 과정에서 그 모드에서만 아는 용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예 빼거나 모두가 알 수 있는 말로 변환해야 합니다. 롤, 발로란트, 페르소나 한 사람은 성인 시청자입니다. 그래서 톤부터 반대로 가야 합니다. 앞에 게임들과 달리 유아틱한 거 빼고 억지 텐션 없이 상황에 맞는 텐션으로 깔끔하게. 여기에 뭘 보고 싶은지도 앞서 말한 게임들과 다릅니다. 배우고 싶은 사람, 잘하는 걸 보고 싶은 사람, 웃긴 걸 보고 싶은 사람, 이 중 하나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보세요. 롤 강의 영상과 웃긴 영상은 같은 사람이 본다고 하더라도 기대하는 바는 전혀 다릅니다. 시청자 다리, 공감대. 롤 야수처럼 접은 사람도 아는 것에서 출발하세요. 잠재력이 정말 확 커집니다. 반대로 인기가 없는 애매한 심챔 이런 건 빼주세요. 공감되지 않습니다. 쉬운 말. 여기서는 위에서 어렵다고 말한 KDA, DPS 등이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써도 괜찮습니다. 이 외에 생소한 단어는 사용하지 마세요. 시청을 방해합니다. 종합게임. 정말 타기 싫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렵습니다. 종게임은 게임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서 보는 거라 앞서 말씀드린 3개의 기준을 게임 자체에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게임 채널의 예시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페르소나.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을 받거나 본 적이 있어 공감이 가능한 걸 타깃으로 삼으세요. 여동생이 있는 사람이나 일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 등이요. 여기에 시청자 다리. 비인기 게임을 하더라도 상황은 누구나 아는 거 넣으세요. 만약 타깃을 여동생이 있는 사람으로 잡았다면 상황은 오빠는 얼마를 받아야 여동생한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만약 일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 타깃을 잡았다면 상황은 이렇게. 일하는데 직원이 퇴근 시간으로 갈 때. 방금 보여드린 상단 자막을 누가 봐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적어주세요. 종합게임은 비인기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단 자막이 필수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래서 내 채널은 3개를 어떻게 적용시키는데? 싶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지점입니다. 같은 게임을 하는데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는 게 이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고민하지 않도록 게임별 내 채널에 맞는 디테일한 실전 컨텐츠 제작법을 고정 댓글에 모두 정리해두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상위 조회수를 만든 검증된 방법입니다. 게임별로 타겟을 어떻게 쪼개는지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서 커리큘럼 먼저 훑어보셔도 충분한 도움이 될 겁니다. 토크, 안 어울리는 2개를 이어붙이세요. 컨텐츠를 정했으면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초반에 강한 호기심을 일으키는 모순을 사용하는 겁니다. 모순은 쉽게 말해 앞뒤가 많지 않거나 틀린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자, 왜 모순이냐면 사람 눈에 앞뒤가 안 맞는 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흘러가는 건 안 봐도 되니까 넘기는데 저들이 같이 있지? 하는 순간 손가락이 멈춥니다. 이걸 아이러니라고도 부릅니다. 서로 안 어울리는 2개를 일부러 붙이는 거예요. 제가 처음 언급한 세 영상 모두 이걸 씁니다. 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첫 번째, 35만 영상. 세상에서 제일 슬픈 숨바꼭질. 이 숨바꼭질은 원래 신나는 놀이죠. 근데 가장 슬픈이 붙어 있습니다. 약간 말이 안 되니까 궁금해집니다. 뭐가 슬프다는 걸까? 이 제목 하나로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할 이유가 제공됩니다. 다음, 전 세계상의 1%에서 착한 사람 찾기. 그래서 저기요, 지금 다이아몬드 한 개 받으실래요? 아니면 다음 사람한테 2개로 넘기실래요?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근데 그 다음 나온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조금 이상한 좀비 사람, 나중엔 더 이상한 괴물 같은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이 조합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웃기죠. 짠, 완성. 이제 여긴 자, 이거는 나무인 줄 알았는데 비밀기지인 거예요. 여긴 재밌는 게 이 영상의 모순을 시청자한테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나무를 부수면 기지가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게임 안에 사람들은 그냥 나무로 보죠. 그렇다면 여기서 술래가 그 나무 앞에 있다면 우린 더 집중해서 보겠죠. 걸릴까 말까. 이 상태가 되면 나가기 어려워집니다. 히히, 못 찾겠지.
이 기지가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 어디 간 거야? 네, 이렇게. 모수는 어떻게 찾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 소재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 하나를 붙여보는 것. 숨바꼭질에 슬픈을 붙이고 몬스터 얼굴에 사람을 붙인 것처럼요. 하나만 주의하세요. 모순이 영상 안에서 실제로 해소돼야 합니다. 제목만 이상하게 붙이고 내용이 평범하면 그건 낚시가 됩니다. 시청을 중간에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다만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순을 만드세요만큼 추상적인 단어는 없습니다. 막상 내 게임, 내 컨텐츠에 얹으려면 뭘 붙여야 할지 정말 하나도 안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별로 내 채널에 맞는 모순을 잘 만들 수 있는 실전 기술, 여기에 알고리즘 탑10 컨텐츠까지 모두 따로 고정 댓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인칸을 채워도 대입을 하면 되는 형태라 아이디어가 막힐 때 꺼내 쓰시면 좋겠습니다. 구조, LEC, 읽기, 키우기, 닫기. 초반으로 호기심을 만들어서 멈춰 세웠으면 그 사람을 끝까지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만드는 구조가 있습니다. LEC 구조, 읽고, 키우고, 닫는 것.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L은 링크, 연결입니다. 사건을 끊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시킵니다. 매 순간 다음이 궁금한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E는 에스컬레이션, 상승. 뒤로 갈수록 판을 키웁니다. 같은 강도를 유지하면 체감상 CCG니까요. C는 클로즈, 마무리. 마지막 한 문장에서 뒤집고 그 프레임에서 바로 끝냅니다. 자세한 실전 예시와 방법은 뒤에서 보도록 하고, 왜 이 구조를 사용해야 할까요? 첫째, 읽기는 자이가르니 효과 때문입니다. 사람은 완결된 일보다 미완결된 일을 더 오래 기억하고 신경 쓴 효과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계속 연결되면서 다음 사건이 일어난다면 매 순간 문제를 미완결 상태로 두는 겁니다. 사람 눈은 미완결을 못 견디니까 계속 보게 됩니다. 둘째, 상승, 쾌락적음. 사람은 어떤 자극이든 반복되면 반응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강도를 유지하면 체감상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유지가 아니라 상승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닫기, 피크핸드 법칙. 노벨상을 받은 데니엘 커너먼의 연구인데, 사람은 어떤 경험을 평가할 때 전체 평균이 아니라 가장 강렬했던 순간과 마지막 순간만 기억한다는 겁니다. 영화에서 마지막 결말이, 쇼츠에서 마지막 장면이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읽기로 계속 보게 하고, 키우기로 무뎌지지 않게, 닫기로 마지막 기억을 정점에 박는 겁니다. 이 세 개가 다 붙어야 시청자가 끝까지 갑니다. 자, 그럼 더욱 자세한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읽기. 그러나 그러므로. 읽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사건을 끊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당연히 뚝뚝 끊기는 게 아니라 잘 이어지게 만들어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드실 수 있습니다. 혹은 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초보분들이 정말 사소한 실수 한 가지로 이 연결을 뚝뚝 끊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우리가 자주 쓰는 그리고 라는 단어를 써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집을 지었다, 그리고 채굴을 했다, 그리고 몹을 잡았다. 사실 이러면 언제 나가도 손해가 없습니다. 집을 지었다, 사건 하나 끝. 채굴을 했다, 사건 하나 끝. 문장이 좀 완성돼서 하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 때는 그리고가 아닌 그러나 그러므로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건과 사건 사이를 그러나 아니면 그러므로로 잇는 것. 사우스파크 제작자 트레이 파커가 직접 설명한 내용이고 할리우드 각본가들이 쓰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저절로 굴러갑니다. 왜 굴러갈까요? 그러나는 문제를 만들고 그러므로는 그 문제 때문에 다음 행동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가 열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15번 주에서 영상을 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 그림을 붙여주면 짠! 완성! 기지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긴 아무도 발견 못할걸. 잠시 후. 저기가 대토리 집이군. 여기 기댄 칼, 대토리 상자 움직이. 그냥 숨어있으면 심심하니까 친구 상대를 털어버려요. 그래서 뭐야? 야, 땅콩 멈춰! 너 뭐야? 친구한테 걸립니다. 그러므로 어디가? 이렇게 쫓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비밀 기지에 숨는데 성공합니다. 여기서 시청자는 암심하죠. 그러나 아, 어디 간 거야? 마침 나무도 필요했는데 이거나 캐가야지. 대토리. 친구가 나무를 캐야지 하면서 캐버립니다. 30초 안에 그러나,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만 반복됩니다. 한 번도 편하게 흘러가는 구간이 없어요. 두 번째, 키우기. 판을 계속 올리는 것. 읽기만 하면 이야기는 굴러가는데 크기가 그대로면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판이 커져야 합니다. 앞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조회수 24만 영상이 이걸 노골적으로 사용합니다. 한 번 더 한 개 받으실래요? 아니면 다음 사람한테 두 개로 넘기실래요? 자, 한 개, 두 개죠. 다음에는 두 개 받... 2개, 4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8개, 나중엔 1485개. 다이아가 엄청 쌓였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머릿속엔 이거 대체 어디까지 갈까? 이 생각이 계속 열려있습니다. 숫자는 커지면 커질수록 마지막에 더 궁금해지죠. 자, 35만 영상도 똑같습니다. 빨리 숨어야 해. 어디 숨어? 빨리 숨어야 해. 어디 숨어야 잘 그냥 숨었다고 숨었고 소문이 나지? 오, 여기 평범하게 창고 괜찮은데 여기? 네, 그러다 나중에는 뭔가 이렇게 진짜 가짜 벽을 만들고 이거 뭐 폭탄까지 넣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숨어요. 숨을 곳을 한 단계씩 올리는 거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처음 한 걸 다음에 또 하면 안 됩니다. 매번 한 칸씩 계속 올리세요. 세 번째, 닫기. 마지막 한 문장에서 뒤집기. 새 영상에 진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마지막 한 문장에서 판이 뒤집힙니다. 33번 볼게요. 혼자서 숨고 있죠? 근데 마지막에 왜 대답이 없지? 당연하겠지. 이 서버는 나 혼자니까. 숨어꼭지를 하는데 사실 나밖에 없던 거예요. 반전이죠? 마지막 한 줄로. 자, 이렇게 나무 그림을 그리고 봤다고 생각한다면 아, 어디 간 거야? 구독과 잘 숨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지금 나무도 아신 나무가 필요했으니까 캐야지. 필요했는데 이거나 캐가야지.
그래서 걸려요. 받으실래요? 넘기실래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다이아가 쌓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서버 안에는 본인과 친구 한 명밖에 없던 겁니다. 즉 친구가 그러니까 이 다 서버에 받은 거죠. 둘밖에 없잖아. 나 대토리지. 그걸 이제 알았냐? 이걸 루프 닫기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에 열어놓은 궁금증을 마지막 1초에 예상 밖의 답으로 닫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전이죠. 여기서 셋 다 이 프레임으로 그냥 바로 끝이 나요. 뭐 정리, 아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슈트는 끝나면 자동으로 처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유를 남기려고 몇 초라도 못 치면 그 몇 초에서 사람들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정점에서 끊으면 그들의 후기 이어지면서 한 번 더 재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자세히 이걸 알려드려도 백지 상태에서 대본을 쓴다는 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내 채널 감성에 맞게 어디에서 그런한을 넣고 어디까지 판을 올리고 어느 프레임에서 끊을지 이 게임, 소재, 내 채널의 스타일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정 댓글에 기획뿐만이 아니라 30일 10만원 급성장을 만든 3가지 내 채널에 맞는 스토리텔링 기술을 전부 넣어뒀습니다. 게임 종류별로 구조를 짜는 실제 테이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서 같이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참여. 어떤 반응을 받을지 미리 정해두세요. 구조까지 잡으셨다면 한 단계가 더 남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 학생이 가장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영상을 다 만들고 나서 반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잘 만드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받을지 만들 때 미리 정해둡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알고리즘을 보는 건 조회수 자체가 아니라 시청자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즉 좋아요, 구독을 눌렀는가 등 이 반응률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응을 우연에 맡기지 말고 설계를 하는 거죠. 받아야 할 반응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 다시 보기. 제일 강한 반응입니다. 평균 조회율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어떤 건 100도 넘는데 그 경우에는 한 번 더 봤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 한 문장에서 뒤집는 것. 아까 33만 영상에서 슬픈 숨바꼭질 영상. 이 서버는 나 혼자니까. 이걸 듣고 나면 앞에서 막 숨고 이런 35초의 부분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진지하게 숨던 그 장면들이 갑자기 짠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게 됩니다. 반전은 재미만 주는 게 아니라 재시청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둘, 댓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라고 하면 안 답니다. 뭘 써야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 쓰일 말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숨바꼭질 영상. 왜 대답이 없지? 당연하겠지. 이 서버는 나 혼자니까. 자, 이 서버 나 혼자니까 라고 반전을 줬죠. 그 다음에 깔. 여러분이 구독 눌러서 친구해줘. 댓글로 왜 이러도 부탁해. 이렇게 직접 요구를 하죠. 어떤 걸 적어줄지, 어떻게 할지. 혼자 남은 거 보신 시청자분들은 할 말이 이미 생겼습니다. 내가 친구해줄게. 아, 불쌍하다. 같은 말이에요. 감정을 만들어 놓고 그 감정에 적을 자리를 준 겁니다. 18만 영상은 더 쉽습니다. 콘텐츠 자체가 질문이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받을지 다음 사람에게 2배로 넘길지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댓글로 말해줘. 자, 이렇게 계속 1개, 2개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댓글에 2배를 주고 다음 사람은 내가 하겠다, 2배를 넘긴다, 뭐 다음 사람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셋, 좋아요를 부담 없이 받는 자리. 비밀 기지인데 걸린 영상. 이 영상은 비밀 기지가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이렇게 상자를 털고 쫓기다가 딱 숨은 직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 기지가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면 좋아요. 영상이 끝나고 붙인 게 아니라 긴장이 제일 높은 순간에 캐릭터 대사 안에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부탁이 아니라 상황의 일부로 들려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금 시청자가 느끼는 감정이 있는가? 있다면 요청이 됩니다. 반대로 감정이 없는 자리에서 요청하면 그때부터는 광고로 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내 채널과 게임 컨텐츠에 맞게 어떻게 반응을 설계할지, 이거는 정말 영상 하나로 다 풀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 유튜브에 최적화된 왕초보부터 숙련자까지 총망라한 반응을 만드는 디테일한 실전 기술들은 고정 댓글에 전부 정리해두었습니다. 여기서 내 채널은 이 중에 뭐부터 고쳐야지 싶으시면 아까 그 학생처럼 우리 코치분들에게 직접 봐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잡고 그 다음 내 채널에 맞게 맞추는 거죠. 둘 다 고정 댓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일에 5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법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걸 안다고 다음 영상에 무조건 터지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학생도 1일 동안 5개를 올렸습니다. 1개를 올려놓고 결과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방법을 알아도 소재마다 반응은 다릅니다. 그래서 방법과 시도의 수는 곱셈입니다. 방법이 0이면 아무리 올려도 0이고 방법이 있어도 1개만 올리면 데이터가 하나뿐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무너집니다. 좋은 방법을 배워놓고 1~2개 올리고 조회수가 안 나오면 아, 나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적으시거든요.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 아직 시도가 부족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의 알고리즘은 무작위성이 꽤 큽니다. 하루는 조용하다가 갑자기 2~3일 뒤에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콩님 보시면 다 10만 넘게 찍다가 3만 4만 찍었죠. 하루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제 채널에 종합게임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표가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이러고 보통 여기서 아, 영상 망했네 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틀, 3일 지났을 때 조회수가 이렇게 폭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만에 판정하지 마세요. 이 학생이 7월 7일에 조회수 1300이 나왔을 때 그 학생의 재능이 없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여기에 방법을 배운 뒤에도 1개가 아니라 5개를 올렸습니다. 혼자 하면 이게 정말 오래 걸립니다. 방법을 알아내는데 몇 달, 그게 내 채널을 만든지 확인하는데 또 몇 달. 그 학생은 이걸 진짜 일주일로 줄인 거고요. 여기까지 유튜브를 처음 한 학생이 7일 만에 평균 조회수 10만을 만든 검증된 공식 중 일부입니다. 시청 지속률에 더 집중한 심화 전략, 게임별로 전부 다른 디테일한 시청 전략은 고정 댓글에서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채널을 직접 진단받고 싶으시면 컨설팅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구매하지 마세요. 지금 방향이 잠시 다른 길을 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은 다음 실수를 만들지 않는 좋은 데이터가 됩니다. 동영상 37개를 올리고도 처참한 성적의 영상을 모두 삭제한 노다님, 채널을 3번이나 갈아엎고 포기 직전까지
가져갔던 마추님. 그런데도 올바른 방향을 만난 순간 노다님은 일주일 3만, 마추님은 45일 10만이라는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랐습니다. 유튜브는 긴 여정이고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발걸음의 대부분이 길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만큼은 그 먼 길을 돌아가시지 않도록 게임 유튜브로 성공하는 모든 방법을 준비해두었고 그걸 내 채널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코치진 분들이 직접 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 채널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된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기획수술이 시급한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설명 영상과 1분 커리큘럼으로 직접 판단해보세요. 여러분의 멈춰버린 채널을 다시 돌게 할 숨은 처방전은 그곳에 준비해두었습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